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히로라고 합니다. 이름은 히로입니다. 현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주로 뭐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누나가 모견을 찾았는데 히로는 마음 놓고 건강하게 모견의 아이로 와달라고 기다릴게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모견의 사진하고 또 만나기로 한 곳에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 영상에는 올리지 않을 거예요. 영상에 올려서 혹시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안 올리면은 문제가 될 일은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전해주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 잘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히로가 생각하고 있는 환생의 시기는 언제쯤인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누나가 알아야 할 다른 것이 있는지 듣고 싶다 하셨고요. 히로도 우리를 그리워하고 불러보고 찾아와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요청의 말 이렇게 있고요. 교감을 마쳤습니다.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로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굉장히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었고요. 여러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어요. 세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무언가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뭐가 나오나 하고 저도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찾지 못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히로를 불러보았습니다. 히로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무얼 찾고 있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찾는 거 없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럼 왜 땅을 팠어? 라고 다시 물었는데요. 그야 땅을 파면 뭔가 나올까 싶어서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던 것 같아요. 누나가 남겨준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친구 많이 사귀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새로운 친구 둘이 생겼습니다. 저에겐 둘이지만 그래도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딱히 무언가 맞는 곳은 없는데 같이 있으면 바빠서 좋아요. 신나거든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하면서 지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무엇이든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땐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변에 다들 즐거움을 가지고 생활하기에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즐거워요 라고 합니다. 누나가 모견을 찾았는데 히로는 마음 놓고 모견의 아기로 건강하게 태어나달라고 기다려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즐거우셨길 바래요. 그것에서부터 시작이니까요. 안내받은 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히로가 생각하는 환생의 시기는 언제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견을 선택했고 모견의 임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그건 누나가 알게 될 때 저도 알게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질문은요, 모견을 정하게 되면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요, 어, 모견의 임신 주기, 임시 가능 주기는 모견의 견주분을 알 거예요. 예, 그때 연락을 받으시면 이번에 임신하는 그 시기에 아기로 돌아와줘라고 전해주는 게 더 좋아요. 네, 아이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를 안내를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 모견도 안내를 했고, 이번에 임신이 언제 기간에 가능한데 이때 꼭 와달라고 전해주는 것이 가장 순서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모견을 선택하신 분은 모견에 그냥 모견한테 맡기면 돼요. 모든 것이 다 모견에게 선택됨과 동시에 탄생도 모견에 맞춰지는 것이지 아이의 선택하고는 이젠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을 엄마가 다 선택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선택을 또 물어보는 건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모견을 정하시면요, 이 아이가 언제 임신이 가능한지를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몇 월 달쯤에 임신 주기래, 이때 와줘라고 전해주시면 돼요. 네. 따로 언제 태어나는지 언제 임신 기간인지 미리 알 수도 있겠죠. 네, 들을 수도 있는데요. 맞으면 다행이고 틀리면요. 네. 틀리면요. 저도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항상 모든 교감을 하면서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몰라요. 그냥 듣고 들리는 대로 전해드릴 뿐이거든요. 상당 부분은 맞기는 한데요, 다 맞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누나가 다른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을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몇 번이고 누나에게 이야기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따라다닐 거예요 라고 합니다. 환생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실망을 던져주어도 그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지금의 누나의 체험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귀한 체험을 선택한 것이니까요. 상처받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네. 다른 알아야 할 것, 중요한 것은요, 상처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상처받으실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 나랑 가장 친한 베프라 하더라도요, 우리 가족이라 하더라도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네. 그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지 않도록 상처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귀한 체험을 선택한 것이니까요. 믿지 않거나 그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건요, 그냥 아직 그런 체험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에커라는 직업을요, 제 남동생도 몰라요. 네.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 물어보면 백수예요 라고 해요. 네. 이렇게 교감을 신청하시는 여러 구독자분들과 여러분들, 견주들만이 100%도 아니고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만이 저에게 선생님 소리를 하고요. 그 외 나머지 분들은 사기꾼, 사기꾼 소리 들어요. 처음에 저 유튜브 하면서 구독자가 1000명 되면요, 난 명함 파야지 라고 했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도전이 많이 됩니다. 환생을 해서 아이들을 만난다는 건요, 큰 도전이에요. 그런데 막상 만나잖아요.
그것을 이겨냈던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나만 알 수 있는 기쁨을, 제외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히로도 우리를 그리워하고 불러보고 찾아보고 하고 있을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물론입니다. 몇 번이고 물어봐도 대답은 똑같습니다. 언제나요. 언제까지라도 보고 싶고 그리울 땐 옆에 있습니다. 예전의 느낌을 가지고 옆에 있게 됩니다. 마치 살아있을 때처럼요 라고 합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히로가 없는 새해를 맞이해서 기분이 많이 이상하다고요. 히로가 올 수 있는 목요일을 찾는데 힘들었지만 너무 즐겁게 보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로 히로가 너무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말,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꼭 만나자는 말 전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누나의 곁으로 갈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이유로 좀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랑을 그대로 받아 건강하게 만나길 저도 기다릴게요 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히로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 버렸어요. 목인도 선택했고 목인도 정했고 이곳으로 와달라고 모든 조건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 우주는 그 결과를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단순해요. 원인과 결과라는 우주에 풀리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를 무조건 내놔야 돼요. 또는 결과를 무조건 느끼고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주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결과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 하니 원인을 만드는 수밖에요. 지금 원인을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주는 결과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히로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친구 둘, 새로운 친구 둘 만나고 있고요. 바쁘게 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을 선택하심에 그 아이의 만나고자 하는 곳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언제 환생하는가는, 언제 태어나는가는 안내를 해주세요. 견주님에게 물어보세요. 언제쯤 임신 가능할까요? 라고요. 그때가 온다라면 그때 그 시기에 전해주면 됩니다. 이번에 아이로 와줘 라고요. 누나가 알아야 할 다른 것은 환생에 대한 부정적인 것에서 상처받지 말라는 말. 그게 상처가 돼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무시할 수도 있는데 가족이 그러면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고 서운해요.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긴 해요. 에코에 대해서 부정적일 땐 저도 그냥 말하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강아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여러분은 에코가 되면 막 말 걸어보고 강아지도 지나가면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럴 기회가 있어도 묻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라는 오해를 받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이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대신 물어봐 줄게요 라고 몇 번 그렇게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교감에 대해서, 에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에코인지 몰라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지만 상처받지 않으려고요.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